정명풍도 제42편이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장구의 몰락이에요. 장구는 요즘 들어서 우리들 곁에서 멀리 가 있어요. 이미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조만간 소멸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 실내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실외 장지까지 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장례죠. 이때에 실내든 실외든 우리식 체계를 갖춘 장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식 장례를 집행하는데 우리식 장례 예제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 우리식 체계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 우리식 장례나 묘지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장사법 개정 이후 화장률이 증가하고 물밀듯이 밀려온 장례 문화나 묘지 문화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전송해왔던 소중한 장구들을 포함해서 외사 문화와 격렬하게 전투를 해보지만 이 소중한 장구는 이미 몰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장구가 소멸되더라도 결국엔 우리식이 외세식을 물리치고 살아남겠죠. 그럼에도 이 장구가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외세식과 겨루기 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 것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멀리 있어서 외세의 필요 이상으로 양보해서 마치 우리나라에는 그러저러한 것들이 없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오늘은 우리식 장구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였었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고 왜 그런 모양으로 그런 구성으로 체계를 갖추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상여 체계입니다. 상여는 그저 고인 몸체를 운반하는 그런 니역과 같은 수단이 아니에요. 그곳에 탑재한 모든 것들은 우리식이 반영된 겁니다. 그저 모양으로 무언가 탑재시킨 게 절대 아니에요. 상여를 해체하면 여러 가지 장구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장구들이 모여서 상여라는 우리식의 장구가 완성된 거예요. 개별 장구가 모여서 전체 큰 체계를 갖춘 상여가 우리식의 장구였었어요. 이 부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저를 비롯한 장례 종사장들은 상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죠. 저 또한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의 박물관 아니면 국내의 현장 아니면 제가 직접 참여했던 상여를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현장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현장 공부가 우리나라의 상여 체계의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공부했던 현장을 통해서 우리식 상여 체계에 이러한 특별함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상여는 고인 중심 장례했었어요. 고인을 장례식장에 계실 때 장례식장 의식의 모두는 고인 위주로 진행되는 거예요. 고인의 장례식장에 계속 계실 수 없죠. 장지까지 이동하겠죠. 그때도 고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호하면서 고인 몸체가 한치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장지까지 우리식으로 이동해가는 그 체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태길법이나 수호법, 모든 부작법을 동원해서 고인을 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해체되고 있어요. 왜 이런 소중한 고인 중심의 장례 문화, 장구들까지를 포함해서 해체되느냐. 상제 중심의 장례가 진행되면서 고인 중심의 장례는 해체되고 있죠.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지 하는 거죠. 고인 중심의 장례가 되어서 고인 중심의 장례 문화나 장구들이
살아남았어야지 되는데 반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도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예서나 도서관, 박물관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는 분명히 있는 이야기만 오늘도 합니다. 그런 거로 이번 주장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풍수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었던 풍수와 우리나라만 있었던 매장 문화가 있었죠. 그를 기준으로 장례도 진행되었어요.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차례 토막을 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장구 위주로 상여 체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상여에 탑재된 하나하나의 장구들이 모여서 상여가 체계를 이루는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여가 본제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의 부재들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일단 꽃이 탑재됩니다. 이 부분 언제부터 상여에 꽃이 탑재됐느냐, 오늘날의 꽃상여 같은 그런 형태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거냐라고 하면 조선 후기입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조선 전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통 상여, 매듭, 설경 위주였었어요. 그저 단순했습니다. 우리 식의 상여 체계는 가마에 지금의 전통 상여와 가마는 매우 유사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교 정권, 조선이 물러가면서 전통 종교, 전통 문화가 탑재진다고 보면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선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조선이 이제 물러가고 멸망하니 조선에 억눌렸던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잖아요.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신앙이라고 해도 되고 종교라고 해도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상여에 탑재지는 거예요. 이때 꽃이 탑재집니다. 이 꽃은 분명하게 지화지만 조상꽃인 거예요. 조상꽃이 탑재집니다. 이 부분 조상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때부터 장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종교 의식까지를 포함해서 이때부터 다방으로 여러 가지 의식까지를 포함해서 사용되게 되어요. 그 다음에 넉대가 탑재됩니다. 상여에. 그 다음에 지전이 탑재돼요. 그 다음에 각종 설경들이 탑재돼요. 왜 그러냐면 상여는 사방에 예전에는 매듭이 탑재되어 있었고요. 청사초롱이 탑재되어 있었죠. 청사초롱도 가는 길 사실은 네 방위를 방어하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전 도량으로 들어갈 때 사천왕이 있죠. 이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등 하나가 사천왕 중에 동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동천왕인 거예요. 그렇게 이 방설경도 탑재됩니다. 오늘 운설도 있고 용상도 있고 김연, 다, 방울, 동자, 연화, 동방서, 꼭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조상꽃, 넉대, 지전, 방설경까지를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장례 과정에 외부 장구나 내부 장구, 특히 내부에서는 입관 의식에 꽃가를 포함해서 많이 탑재됩니다. 이때도 조선 후기 일제시대부터 탑재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꽃이나 넉대나 지전이나 방설은 내부나 외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구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꼭두나 동방석이나 이런 부분, 동자나 이런 부분은 상해에만 탑재되는 거죠. 염습에 반영되지는 않죠. 외부에서만 적용되는 장구인 반면 꽃갈이나 종이꽃이나 넉대나 지전이나 이런 부분은 장례 과정부터 적용되었어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지 돼요. 기준은 몸체입니다. 장례식에서 기준은 몸체예요. 몸체는 수의를 입으신 것까지가 우리식 몸체예요. 다른 옷을 입고 계시면 우리식 몸체가 아니에요. 이 부분 조선 전기까지는 이 부분이 기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조선 중기부터는 수의를 입으셔야 우리식 기준이고 몸체예요. 일단 기준은 몸체이기 때문에 기준을 근본에서 모든 의식이 성립되고 장례식에서 이렇게 성립시켜 놓으면 후자에 진행되는 제의, 이건 종교 제의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기준을 근거해서 의식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삼배로 입혀드렸기 때문에 삼배는 우리가 고인노트로 쓰고 혼백으로 쓰고 공프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식에서 이 부분으로 반드시 진행해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 한국, 중국, 일본 공이 같아요. 이 부분으로 삼배를 통해서 가문의식이 되었던 퇴치의식이 되었던 삼배는 퇴치가 잘 되니까 내 조상 가문한 내 조상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모셔가는 데는 삼배를 따라올 자 없겠죠. 왜? 퇴치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경호원, 삼배로 가면 경호원 수천 명 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사일 장착하고 핵무기 장착하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삼배로 탑재돼서 가면. 그러나 한지나 소창으로 가면 소총 들고 수류탄 몇 개 들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이 같이 이 퇴치용으로 써요. 이 퇴치는 어떤 의미를 하느냐. 내 조상 모시고 가는데 완벽한 거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지 우리들이 의패 속지로 쓰죠. 혼백 쓰죠. 왜 그러냐면 의패 속지를 장례 과정에 한지로 적용했어요. 혼백도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 적용한 것이 거기에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종교의식에서는 한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장례 과정에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문구로 씁니다. 무언가 가문구를 만들려면 한지로 만들어야지 돼요. 일부는 한지로 만들면 퇴치하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에 삼배를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가문도 짱이죠. 퇴치도 짱인 거예요. 이 부분이 고해의 어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상따나 신장 때는 일본의 고해의나 어패 같은 역할까지는 못합니다. 일본 의식을 보시면 고해의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의식까지를 해요. 이 친구가 왜? 삼배를 탑재했기 때문에. 다음은 소창이에요. 소창은 설배나 하관배로 쓰죠. 또는 결관배로 씁니다. 이 소창을 통해서 어쨌든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역할도 합니다. 이 소창이. 우리나라 문화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설배로 썼어요. 그렇지만 길 닦으면서 가는 나라도 많아요. 가는 과정에 길을 닦고요. 소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소창으로 또 묶죠. 결관하죠. 고인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결박해서 묶어서 장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식에서 풀이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장례 과정에 강제로 고인이 가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지도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어서 화장해버린다든가 그대로 묶어서 매장해버리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요. 우리가 뭘로 묶었죠? 소창으로 묶었죠? 소창으로 풉니다. 염할 때 삼배로 묶었죠? 삼배로 푸는 거예요. 이 고풀이 의식은 종교에서 우리나라는 삼배로 묶었으니까 삼배로 반드시 풀고 소창으로 묶었으니까 소창으로 풀어요. 일반 의로 고푸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반 원단으로 푸는 것은. 종교의식이 그러합니다. 종교의식은 우리들이 장례 과정이 기준이 돼서 한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소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삼배, 한지,
소창인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상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상여의 주 소재가 무엇일까요? 주 소재는 종이에요. 여기서 2번이 되겠죠. 3번이 됩니다. 몸체가 1번이고 2번이 3배고 3번이 한지예요. 한지가 상해의 주 소재예요. 이 부분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일본은 분명히 한지에 3까지 2번과 3번을 결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기능이 조금은 뛰어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적용관계 따져볼게요. 한국은 장례라고 하고 일본은 장의라고 하고요. 중국은 빈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장례의식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여체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요. 한국은 장례예요. 이 부분 상여체계에서 다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꽃 넉대 지전 방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죠. 나머지는 제가 상여는 사실 조상꽃만 쪼개서 말씀드려도 하루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 부분 어느 영화사에서 제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어요. 이 조상꽃은 종교의식까지를 포함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을 꽃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장례는 공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왔죠. 소재는 3배죠. 상해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경들이 있죠. 소지 종이죠. 넉대들도 상해에 탑재됩니다. 이 부분 대나무를 통해서 실현했어요. 대나무는 한중일 모두 신목이라고 했죠. 이때 설경들이 종이로 가지만 그 부분이 종이로 할 때 연출 방법에서 어떤 곳은 왕성하게 푸짐하게 크기가 뭐 이 정도 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면 푸짐하게 많이 크게 연출하면 정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거니까 돈 같으면 크게 연출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덩치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 어떤 역할이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부분은 다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고인의 장례는 임종부터 제의까지 임종부터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무언가 제의가 성립되죠. 안장제를 지내든 아니면 평토제를 지내든 제의가 성립되는 데까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례에서. 그 예절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한다고 연결이 되느냐, 충목만 읽는다고 연결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생각은 오로지 유교 입장에서 아이디어지. 우리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 입장에서의 생각은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연결이에요. 일본 장인은 조상 때 설경, 신궁 설경, 이 부분 맞절이 있죠. 맞절이 같은데 모든 것은 왜 설경을 하느냐? 연결하기 위해서. 그 의식의 명분이라고도 하죠. 명분. 예. 연결, 의식의 합리성, 성립관계 이런 부분에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상기, 조상때, 조상배, 지전설경 다 이 부분을 왜 하느냐? 연결입니다. 이 부분이 이름이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용도로 똑같이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씩 틀린 건 제작 방법이 틀리고 탑재시키는 용품이 틀려요. 그러나 탑재시키는 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배, 한지, 소장 딱 세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동아시아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주변국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우리 장래에서 우리 장래의 예절의 성립관계에서 우리식이었고 중요한 의식이죠. 왜 그러냐면 그 예절이 성립되려면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판단컨대 지금은 연결은 없어요. 고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들 예절의식에서 멀어진 지 오래됩니다. 연결 관심 없어요. 고인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고인은 시찰질에다 딱 가둬놓고 장례 치르는 동안 상주들은 염시간이 길어진다면 한 2시간, 염시간이 짧아진다면 한 1시간 잠깐 대면하고 상주방으로 와서 조문객 위주의 상주 위주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 위주의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문화에서 연결도 안 되고 연결해드릴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매우 위험하고 우리식 장례가 계속 좋은 모양으로 우리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좋은 체계로 후대까지 연결시켜 드리려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 문화에 상여가 있었잖아요. 소재가 종이었었잖아요. 그거 하나씩 띄어서 분리해서 관찰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문제점이 그거예요. 시설이 국격되어 있어요. 그 시설이 국격되어 있어서 아무리 그곳에서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 없어요. 돈을 3천 비용이 발생했느니 5천 비용이 발생했느니 1억 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고인을 위한 비용은 절대 아닌 거예요. 대통령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 국장에서 대통령께 그 고인께 들어간 비용은 동네 아저씨 장례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저 관 조금 좋은 거 쓰고 수의에서 조금 비싼 수의 썼을 거예요. 나머지는 동네 아저씨 장례나 똑같은 거예요. 1억 나왔으면 엉뚱한 비용이라고요. 고인 장례는 대통령 장례부터 국민 장례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쟁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 자료 볼게요. 비록 김진태라는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지만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례 모실 때 상여로 모셨던 기억들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장례를 모실 때 예를 들어 입관할 때 꽃으로 예쁘게 연출하죠. 아니면 꽃가리를 하면서 또 고인을 예쁘게 연출하죠. 왜 꽃가루를 쓰고 왜 꽃으로 연출하는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죠.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의 박물관이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꽃가루는 쓰는 것이고 왜 꽃으로 연출하고 상여는 도대체 왜 꽃을 달았고 그 꽃뿐만 아니라 왜 하늘을 향해서 어사화를 펼쳐 보였으며 왜 사면에 방설경이나 지전설경을 했냐, 이런 부분이 언제부터 했으며 왜 했느냐를 제가 공부했던 경로를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위기 상황에 있어요. 현대식 장례나 현대식 묘지로 분명히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식을 묻혀서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상여도 사실 멀리 가 있잖아요. 상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멀리 가버리니까 상여는 우리 민족의 모든 부분의 결합체인데 멀리 가버리니까 이 부분 우리 장래의 근본마저 흔들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다 표준이었거든요. 다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 염할 때부터 장례 과정부터 상호 똑같은 장구를 통해서 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공부로 관찰 건데 조선 후기서부터 조선시대가 망한 다음서부터 그때 생겨났어요. 억눌렸던 유교 정권에서 억눌렸던 우리 민속 문화가 그때 상여나 장례의식에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탑재돼요. 상여도 종이꽃 상여도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이건 제 관찰이에요. 일단 살펴볼게요. 예, 다 아시는 상여죠.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에 어사화라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종교 50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어사화라는 저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를 알아야지 돼요. 어떤 역할을 해서 상해에 달렸고 저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상해에 달렸는지까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왜? 그 문화 속에 조선 후기부터 1980년, 90년 대까지 우리들이 적용해왔고 이 부분이 우리 상해라면서 우리식 상해라면서 사용했었잖아요.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이 친구가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야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지만 분명하게 얘가 달려 있었어요.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얘의 정확한 명칭은 넉대예요. 또 하나, 여기에 등설경이 달려있죠. 청사초령. 얘는 우리가 절집 들어서라면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과 똑같은 거예요. 사천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사방에 4개가 달려있어요. 이 부분은 사방을 지키면 족한 거예요. 어느 때는 후대로 오면서 이 부분 사유체계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사방을 지키면 족하고 또 더 꼼꼼히 지키고 싶으면 팔방까지를 지켰어요. 그렇지만 상해에서는 팔각 원당이 아니고 상해 구조가 방형이기 때문에 사방을 지킵니다. 이 강조점은 지키는 거예요. 얘가 지키는 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설경을 했죠. 이 부분 등설경입니다. 등설경은 인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까지 신심있게 거짓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제일 우리 민족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것은 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상여가 장례식장에서 장제까지 가려면 고인한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잡규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얘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이렇게 종이꽃들이 달리죠. 예, 종이꽃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이 부분 종이꽃들이 달려요. 이 종이꽃은 지화로서 조상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종교의식과 견주어서 관찰해야지 되고, 종교의식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꽃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조선이 물러가면서 조상의식이죠. 장례는 조상의식의 상여에 장구로서 적용시켰던 거예요. 이 부분 장구로서 적용했으므로 그 후에 제의가 성립되는 모든 과정, 이 부분은 무불의식 공이 같아요. 불교의식도 똑같이 장례에서 종이꽃을 기준했으므로 불교의식도 이때에 이 꽃으로 조상 전도를 하고, 무교의식은 여러 가지 모든 의식의 조상꽃으로 적용합니다. 왜? 여기서 기준을 세워줬었기 때문에. 이 조상꽃은 여기에도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려요. 요즘에는 이 조상꽃이 강조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달려요. 어사화에. 왜? 넉대에 매달려요. 조상꽃이 매달려서 넉대 타고
몸체가 여기에 있죠? 몸체와 감응하면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컨셉입니다. 이 부분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위의 상현은 이 상현은 특정 지역 없고 특히 특정 종교까지를 포함해서 이 상현을 썼어요. 이 상현은 공이 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권에서도 이 상현 썼어요. 불교권에서도 어사와 다뤘어요. 예수시방 생칠대 같은 거 생칠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분명하게 썼고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 자료로서 남아 있습니다. 무기만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장강도 이 장강이 X자가 이게 장강이라고 하거든요. X자를 이 장강도 이 X자 장강이죠. 장강. 대나무 이 장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민족에는 이 X자로 우리나라는 X자를 규합해서 이 상단에 이렇게 넉대를 달죠. 위에다 조상꽃 달고 이 부분의 대나무만 장례 발인 과정에 대나무만 모시고 가는 민족도 많아요. 나라도 많고 우리는 X자로 상여를 만드는 틀로도 쓰면서 하늘에는 넉대를 달아서 이렇게 상호간에 넉기와 이 몸체가 상호간에 연결되면서 장지까지 가는 공식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 상여 체계에서 상여를 꾸미려니까 만들려니까 이 장강틀이 필요한 게 우리였었고 이 부분만 장강틀만 빼서 들고 가도 같은 의미예요. 이런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체계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일단 종이꽃을 강조했어요. 종이꽃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전설경이 푸짐해요. 이 부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전이라면 커질수록 좋죠. 지전이 소박하면 내 정성이 부족해 보이죠. 돈이기 때문에 풍성한 게 좋아요. 우리도 불교 의식에도 이 금은전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 부분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사용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일본도 사용되고 우리도 사용되고 중국도 사용돼요. 조상의식에 사용돼요. 종교의식에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의식을 조금 더 웅장하고 신심있게 하려면 금은전 걸어야지 돼요. 그때는 요걸 거는 거예요. 얘가 여기 온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기에 탑승한 건, 여기에 탑재된 건. 이 부분은 모든 의식이 그렇지만 지전을 통해서 장지까지 갑니다. 중국의 빈장은 철빈 과정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장지까지 가는 과정에 꽃도 뿌리지만 지전도 계속 뿌려요. 내 땅을 밟고 가서 내 땅에다 내 부모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때에 지전을 등장시켜요. 우리는 가는 과정에 뿌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다 매달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는 과정이 내 땅으로 가는 거나 같아요. 중국 개념이나 우리 개념이나 방법만 틀리는 것이지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가 멀다면 멀을수록 엄청 푸짐하게 만듭니다. 장지가 멀으면 집채만큼 크게 만들어요. 중국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왜?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돈도 많이 써야지 되겠죠. 우리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지전이 지전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감흥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감흥 지전이고 등설경 자리에 여기가 등설경이 있어야지 되죠. 예, 등설경, 방설경이 있어야지 되죠.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나 이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조상 이곳에 넉대가 아니고 혹시 감흥이 몸체로부터 감흥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조상꽃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 널리 써있던 이 부분과 이 상여 구조와 결국은 강조점만 조금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여기는 일제시대쯤 우리들은 상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광주박물관이에요. 광주박물관에 가면 김해김씨 상여일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이 부분을 앞에 들고 가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들고 갔었나 봐요. 예, 이렇게 들고 갑니다. 우리가 마치 만장 들거나 공포 명정 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가요. 이거를 드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가문 관계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나라 예절 구조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는 8천과 9천 사이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를 통해서 명정을 들던 만장을 들던 다 들은 것은 거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들었던 거거든요. 9천과 8천 사이에 계신 그 부분과 연결시켜야 의식이 예절이 성립되는 거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을 들었다. 지전설경을 들었다. 이 지전설경이 있었다. 우르식 장구로서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상여 몸체는 전통상여예요. 이렇게 청사초록만 달리고 이 상여 구주도 전통상여 구주입니다. 그때부터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서 들은 건 아니고 지금 식긴굿이 진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방에서 있는 거지만 전라도 일부였겠지만 어쨌든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고 현재 박물관에 가면 그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 광주 박물관은 2번인가 3번 갔어요. 제가 갔던 부분은 저희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갔느냐? 갔다 왔어도 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나름으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 춘천박물관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진의 기록으로 남겼지만 이때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예요. 제가 말했죠. 상여가 언제부터 변했느냐?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조선이 물러가고예요. 조선은 유교 제의, 유교 장례 중심이었었죠. 유교 제의 때는 전통 종교 의식이나 불교 의식이나 모든 의식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멀리 가 있었다고요. 유교 정권이 죄송하지만 끝나니까 우리식 문화가 억눌렸던 문화가 그때부터 장의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한 결론이에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것은 넉대입니다. 사방넉대예요. 사방넉대. 상여가 방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장착시켜야죠. 어디에? 하늘을 향해서. 이 구조는 위에서 살펴본 이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방넉대. 이 사방넉대 있죠? 이거 사방넉대. 이렇게 사방넉대. 똑같아요. 이게 춘천박물관만 있어요. 저도 춘천박물관도 하도 제가 이 상해에 미쳐갖고 알고 싶은 거예요. 염습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알고 싶죠? 춘천박물관도 제가 여러 차례 갔어요. 이 부분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장례를 일부러 기획했어요. 제가 이 부분 우리나라 문화를 이때에 적용시켜서 제가 직접 책임지고 장례를 집행한 이런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상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상장막대라고 하죠. 여기에 제가 설경도 탑재시켰어요. 왜? 이 부분 탑재시켜야만 우리식이기 때문에 유교 정권 때는 이 설경을 모조르기 설경을 없앤 다음에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짝대기, 부직갱이 이런 거 다 얘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역할을 하려면
작대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짝지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면 얘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니까 상조가 지팽이처럼 짚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팽이처럼 집어요? 지팽이처럼 집으면 상조 마저 죽어요. 지팽이처럼 집는 건 우리나라만 유교 정권이니까 그렇게 무교나 불교 마음을 탄압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설경을 해야지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설경을 해서 장례를 진행했던 자료입니다. 좀 빨리 볼게요. 예, 이 부분 강릉 장의 행렬이래요. 예, 강릉 지방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어서와는 넉대를 말하는 거예요. 상여에 탑재되고 종이꽃이 탑재되고 설경이 장착된다는 거. 이 부분은 유교 장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하면 단칼에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교 정권 조선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때 탑재된다. 탑재된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기준 잡으려면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일제시대도 끼렀잖아요. 일제시대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조선 후기부터라고 말해야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어서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넉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넉대가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이 공식은 우리들의 조상의식에서 분명하게 우리식이었었어요. 우리는 조상의식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하게 지금 장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종교 이야기 하는 거 분명하게 아닙니다. 1번이에요. 1번 묘지예요. 1번 묘지는 우리들의 어사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죠. 우리나라에 분명히 달려 있었죠. 이 부분이 장례식장에서 발이 나면 어디가 종점이에요? 묘지가 종점이죠. 장례식장부터 이 어사와 넉대입니다. 넉대를 보시고 묘지까지 가서 묘지에 꼽아요. 우리나라도 이 집 위에 어사와를 꽂아요. 집 위에 꽂는다고요. 장강 때 상층부 하늘 커튼이 있는데 집을 꽂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어사와 조상 때를 만드는 장례가 발생하면 맨 먼저 이 조상 때를 만들어야지 돼요. 우리는 장례가 발생하면 요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하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상복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요. 요즘에는 방명록 챙기고 초 챙기고 향 챙기고 장례 주도세도 이렇게 하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조상 때에 만드는 이 부분은 중국 자료실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중국 어떤 자료실? 조상 때 관련 자료실에서 만드는 샘플이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도 학원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비록 타마고시 고해이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방법을 했지만 우리는 방법에서 조금 달리 했을 뿐 의미는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하나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이나.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약 60년 현업에 계셨던 법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염할 때 적용했던 꽃갈과 이 육합대라고도 하고 조상대라고도 하고 넉대라고 해요. 이 넉대 이 부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해보았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전송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왜 그러냐면 염할 때 이 부분을 알아야죠. 상여를 이해하려면 이 넉대, 조상대, 육합대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훌륭한 것이 완벽한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살을 더 푸짐하게 붙일 수도 있어요. 왜? 지전이라면 그렇게 붙여야지 돼요. 칼라도 하얀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오색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의식을 직접 했었어요. 우리들이 염할 때 12장을 쓴다면 왜 12장을 쓰는지를 종교의식에서 우리나라가 분명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직접 종교의식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직접 진행했었다. 제 비용으로 직접 진행했었다. 염이 왜 꽃가를 적용하는지 분명하게 우리 의식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었다. 왜 상여에 얘를 탑재시켜야만 했는지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자료예요. 저의 자료실을 보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본의 출빈 과정이에요. 일본의 출산 과정이에요. 출산 과정에 조상대가 맨 앞에 서요. 이렇게 영정수고 의패수고 관이 있고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서서 이분이 출산을 하죠. 출산을 하면 묘지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에요.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은 제가 중국 공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여 위에 놓았던 어사와 넉대예요. 중국은 대체적으로 이 넉대가 없으면 빈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요즘에 해야 조금 달라졌지만 이 넉대의 크기도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이 수술이 많이 달렸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 작다고 그 기능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상해에 탑재시켰지만 이 친구들은 장례가 발생하면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걸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지 돼요. 왜? 조상 때기 때문에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한국도 이렇게 수술을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적게 붙인 거나 많이 붙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을 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칼라로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흰색만 썼다면 요즘에는 칼라도 써요. 시대가 칼라 시대라도 예전에 흑백 TV만 볼 때는 이렇게 흰색만 했어요. 칼라 TV가 나온부터는 조상도 이렇게 칼라로서 적용합니다. 이 꽃도 이거 조상꽃이에요. 이 조상꽃이 종교로 가면 종교의식의 주구가 되고요. 상여로 가면 상여의 주구가 돼요. 우리 장례에서는 장구가 되겠죠. 무교의식에서는 무구가 되고요. 불교의식 가면 불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에요. 광주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돈이 매달려 있죠? 이렇게. 돈이 두렁두렁 매달려 있어요. 이 부분 돈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매달려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시간 있으면 중국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본이죠. 일본은 이 설경이 우리 거나 똑같아요. 우리 지전 설경이나 진도 식기공부 할 때 지전 설경 들고 하시죠. 중국도 들고 하고 일본도 들고 하고 똑같아요. 뭐 맞절이를 하던 아니면 신사에서 행사를 하던 이 부분이 일본도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일본도 있어야지 돼요. 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일본 갔다 와서 만들었고요. 일본은 소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 삼을 탑재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삼을 잘 탑재 안 시켜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을 잘 탑재 안 시켜요. 종이로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위에 잠깐 갔다 올게요. 위에를 가보시면 3이 몸체 다음으로 3이 2번이죠. 3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한지가 3번이잖아요. 4번이 소창이고 1번 걸로 가볼게요. 1번은 이렇게 한 가지 용품에 2번과 3번을 탑재시켜요. 2번과 3번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2번만 있을 때보다, 아니 3번만 있을 때보다 기능이 두 가지가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3번만 있는 용품보다 이 기능이 좀 뛰어납니다. 그들은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무식할 때. 우리나라의 이 부분, 조상 때가 되었던 신장 때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종교의식에서 이 친구가 하는 기능적 역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친구는 하고 있어요. 이처럼 3이 탑재됐느냐, 종이로만 하느냐, 소창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장내에서 기준을 만들어주면 종교의식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라별로 조금 다르지만 도찐 개찐이고 일부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결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우리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장례를 진행했죠. 장례를 직접 진행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제가 설정해서 이 부분은 20년도 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진행했던 자료예요. 이 부분 꽤 등치가 크죠. 이 체계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가 말했던 대로 등치가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커요. 우리나라도 상해에 매달지만 얘들은 상해에 매다는 거 이상으로 커요. 왜? 장지가 멀을 경우. 가면서 이곳 저곳에 붙여가면서 장지까지 가려니까 어느 정도 등치가 커야지 돼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장례식이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일본입니다. 예, 이제 출상하는 거죠. 일본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출상 순서가 있잖아요. 넉대가 1번이죠. 이 부분이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이 같은 거예요. 이 장구가 그런 용도로 연결해주는 용도로 썼다고요. 다만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민족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게 만들고 적용할 때도 2번과 3번을 같이 융합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 2번대로 3번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형태나 모양 구조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거예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면 이 부분도 벌써 충분하게 20년 이상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치연해 보았다고요. 왜? 주변국을 보니까 우리는 유교 정권 밑에서 이 모든 의식이 시달림을 엄청히 받았구나를 알았어요. 유교 정권이 없는데 상어까지 그렇게 우리식으로 다 탑재했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이해하고 탑재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면서 마치 유교 정권 하에서 탄압받으면서 장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해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나서. 네. 제가 이렇게 해봤던 경험을 이건 왜 해야지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고 우리는 왜 안 했는지까지, 왜 안 했는지는 뻔한 거죠. 유고 정권에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는 혼나죠. 유고 정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성의까지가 제가 보였던 거다. 이런 부분 사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사진은 고종 순종 황제는 우리식 장례가 아니었죠. 일본식 장례죠. 고종 순종의 국장이 여기 보면 일본 신궁 법사가 있잖아요. 이게 일본 신궁 법사들이에요. 일본 신궁 법사들, 일본 경찰들입니다. 일본 경찰들이에요. 이게 일본 경찰들. 쫙 일본 경찰들과 일본 신궁 법사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를 생각해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는 연결식 할 때 스님이 오셔서 했죠. 또 장례가 끝나니까 정토원 불교에 모셨죠. 7.7제 정토원에서 했죠. 불교식 장례죠. 누가 봐도 불교식 장례죠. 이렇게 되면 영가 어디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영가가 장례 끝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정토원이죠. 그러면 여기 신궁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고종순종 황제의 영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종무에 가 있는 거예요? 남산 신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몇 차례 말했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살펴볼게요. 고종순종의 국장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려보기도 할게요.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국내의 포럼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에 얘들 이야기는 다음에 해볼게요. 얘들 신궁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일본 신목에 이 배우리 설경이 덕지덕지 붙었죠. 우리의 상해에 붙고 중국에서 들고 가고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들고 이렇게 갔죠. 우리나라 황제의 국장인데 일본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서 오늘은 예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경이 일제시대 국장 그때도 황제의 국장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다는 부분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나라 장래의 오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황제 국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했던 거고요. 이 부분 저도 공부고죠. 여러 가지로 노력했어요. 이게 상해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 이것은 4번이죠. 4번이죠. 여기 소창이죠. 소창을 통해서 여기 짚고 있는 건 2번이죠. 배우리 설경 종이죠. 우리나라는 말로만 한지고 소창이죠. 이렇게 몸체는 여기에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이렇게 1번서부터 4번까지를 통해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계속 그렇다는 점 강조하면서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광저박물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도 한데 절집행사예요. 절집행사. 절집행사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요. 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절집행사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중국 박물관 가니까 요런 것이 있었는데 요것이 있어요. 중국 박물관 가니까. 빈장 박물관 가니까 이 정도 풍성한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풍성할수록 내 예절의 정도가 내가 드리고 싶은 정성이 그만큼 풍성한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도 너무 이렇게 홀쭉하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유기시대니까 이걸 붙이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었고. 근데 다만 붙이고 싶었는데 용납이 안 돼요. 위에다 쪼가리로 조그맣게 이렇게 연출해요, 이거.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도 이 의미는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여기다 쪼가리를 왜 붙였는지. 본래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 말씀드렸고,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예, 일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본 상황을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식을 이해하려면, 분명하게 일본식을 알아야지 돼요. 일본, 이 부분, 우리 상해에 걸려있는 부분, 분명히 일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의미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분명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자료를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일본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소개해드렸고요. 종교의식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제가 진행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사실 저도 박람회 할 때도 이 부분 걸었었어요. 절집에서 행사할 때도 이 부분이 금전이고요, 이 부분이 은전이고, 금은전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들이 12꽃가를 이용해서 염습에 적용하고 있죠. 누구나 12꽃가리라면서 적용해요. 그런데 그 12꽃가리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12꽃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의식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조상 천도와 관련이 있어요. 저도 직접 해보았어요. 이때 이곳에 뭐 등설경도 걸고 방설경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개별 12 조상대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12조상대. 예,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죠. 이 부분은 염할 때 어쨌든 이와 같지는 않지만 꽃을 쓰죠. 이렇게 꽃을 써요. 꽃을 쓰는데 지화도 쓰고 생화도 쓰죠.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중국이나 일본 상황, 장례 상황을 보면 지화가 많이 쓰여져요. 우리나라도 지화를 들고 장지까지 갔어요. 굳이 장지까지 갈 필요 없고 장례 발인하면 지화가 남았으면, 근지화가 남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면 되는데, 그 근지화, 지화로 된 근지화를 들고 장지까지 가서 장지성 태웠다고요. 중국은 오늘날까지 그러하고요. 우리는 상여에 생화를 적용한 게 아니라 지화를 적용한다고요. 종교의식에서도 지화를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할 때 생화만 이용하는 것은 우리식이 아니고 본래 의식의 본뜻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의식의 본뜻은, 지화는 꽃이 진리가 없겠죠. 생화는 그 개화 일자가 한 달 동안 필 거예요. 뭐 몇 달, 1년을 필 수 있어요? 그 생화가 아무리 물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피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을 핀다고 해보자고요. 12달 중에서 11달은 본래 뜻을 실현 못하는 거잖아요. 지화는 12달 내내 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에 적용시켰던 그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관의식을 한다. 만약에 꽃으로 연출하고 싶다. 생화 모양 내세요. 3일장 동안은 얘가 의식이 성립되도록 3일장 동안은 버텨주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본 뜻은 이 장례가 3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해줘서 제의가 성립되고 제사가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화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여꽃도 그런 의미로 종이가 붙었다는 거죠. 이게 중국 출빈입니다. 이렇게 들고 가죠. 우리나라 상여 사면에 설치된 거랑 똑같죠. 등치만 조금 크죠.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변국 나라.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분명히 대나무야지 되고요. 대나무에 이렇게 꽃도 들어가고 여기에 넉대도 달리고 이렇게 지전이던
방설경이든 달려야지 되는 것이 요 컨셉이 우리나라의 컨셉이고 일본의 컨셉이고 중국의 컨셉인 거예요. 예, 이 부분 빨리 넘겨볼게요. 이 부분 중국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예요. 이거 제주도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제주도예요. 제주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공이 같아요. 제가 한번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례 과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만드는 그런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우리나라는 상여 장강틀이 있었죠. 이게 장강틀이죠. 여기에 어사화를 달았었죠. 넉대를 이게 상여 지붕 위로 이 부분만 돌출되어 있었죠. 이것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했었죠. 예. 이 부분만 들고 가요. 들고 가도 똑같은 의미예요. 왜?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묘지까지 가서 묘지에다 꼽아야지 되고요. 사실은 묘지까지 도착했으면 그 소각한 재를 하관지 바닥에다 재를 깔아줘야지만 또 연결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곳에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어요. 저희 워크숍이에요. 저희 워크숍에서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 장의식의 장구로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물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죠. 그러면 우리도 직접 시연도 해보자. 상여놀이를 통해서 해보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모양을 예쁘게 제작은 못했지만 어쨌든 제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연하면서 상여놀이도 해보고 직접 느껴보았어요. 이렇게 상여놀이를 직접 해봅니다. 상여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직접 상여하고 이 부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죠. 요 곳에 3을 누려뜨렸고요. 요 곳에 3이죠. 이게 소창이죠. 요게 종이죠. 이런 체계가 대체적으로 한중일이 동아시아가 같이 감흥하고 있는 체계예요. 저희들은 직접 이렇게 해보았어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반야용선의 꽃과 용선꽃과 일명 육합대라고 하는 조상대를 통해서 직접 해보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참여했던 장례입니다. 여기 보면 조상대가 있죠. 이렇게 조상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중국의 민족마다 이름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곡상봉이라고도 하고 상봉대라고도 합니다. 이 상봉대를 통해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 우측이 짧으면 지금 이 부분은 어머님 장례인가 봐요. 이 부분도 땅에 끌면서 갑니다. 이 부분이 우측을 짧으냐 좌측이 짧으냐에 따라서 남자 장례냐 여자 장례냐 어머니 장례냐 아버지 장례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조상님을 실어서 장지까지 인도해서 장지에 도착하면 장지에 꼽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이렇게 꼽아 놓으면 여기가 조상님 몸뚱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왔죠. 몸뚱이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운백도 같이 와야죠. 기운백 모시고는 그런 기능이 여기가 종점이다. 여기가 묘지다. 이렇게 딱 꼽는 것까지가 역할이에요. 우리 상여가 장지까지 딱 도착하는 것까지가 역할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 제주도. 제주도 왜 이렇게 손에 들었죠? 우리가 장례 과정에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연결시켜 주온 그것을 기준하고 표준해서 그걸 기준으로 의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장례 과정에 연결을 못 시켜줬다면 이 부분의 종교의식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고인의주의 장례에서 소멸되는 것은 종교의식까지 같이 소멸될 거예요. 아니면 종교의식에서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고인이 시체질에 갇혀진 상태에서 이 장례가 계속되면 종교의식도 씨가 마를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 부분은 그런 상해들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저도 성의를 보태서 이렇게 장지까지 모시고 왔고 이런 기능을 얘가 했었다. 우리나라는 망주석에 꼽아야 된다. 중국은 입구에 꼽죠. 왜? 화표의 나라니까. 우리랑 조금 달라요. 화표 개념과 망주 개념은 전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도 이런 기능으로 장지까지 왔다면 그럼 어디에다 꼽을까? 망주에다 꼽으세요. 이런 거 제가 그때 당시지만 20년 훨씬 넘는 전이지만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정 국가의 등이에요. 불교 국가의 등. 설경이 이렇게 주렁주렁 계시죠? 예. 이렇게 오포까지를 참여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부분 공부를 했던 흔적입니다. 이 부분. 틈만 나면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어요. 예, 이 부분. 기독교나, 광주 박물관이고요. 기독교, 이 부분은 진도 식긴굿의 지전설경이죠. 예, 진도 식긴굿. 저도 초상권 때문에 이 부분만, 저도 이곳을 저 혼자 달려갔었어요. 달려가서, 이렇게, 이런 체계는 우리나라는 위에서 이렇게 잡는 체계도 있고요. 하단부 밑에서 잡는 체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일본도 위에서 잡는 체계도 있고 일본도 밑에서 잡는 체계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진두 식김의 지전설경은 위에서 잡아요. 이렇게 이 부분 여러분들 식김굿 많이 보셨으니까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줄 알아요. 예, 이렇게 상해에 설배를 통해서 끌고 가죠. 장지까지 모시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탑재진 하나하나 장구들은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돌리면서 볼게요. 1번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어사와 넉대가 주렁주렁 달렸죠. 어세와 넉대가 주렁주렁 달려서 이 대만 들고 가는 거죠. 우리는 상여에 X자로 장강 틀로해서 이렇게 다루는데 이곳은 분리한 걸 들고 가죠. 우리랑 막 방법만 틀리지 이 의미는 같은 거죠. 예. 이 친구들은 또 들고 가죠. 이렇게 들고 가죠. 예, 들고 간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모시고 가는 건데 모시고 가죠. 예, 이건 일본이고요. 이거 기독교인데도 분명히 기독교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덕지덕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 꽃이 지화가 조상꽃이 방설경도 있죠? 등설경도 있죠? 이 설경들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이곳도 보시면 우리나라 상해에 붙어있는 부분을 다들 들고 가죠. 이렇게 예. 넉대가 잔뜩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박물관에 갔죠. 중국 빈장 박물관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장례 박물관이에요. 장례 박물관은 어떤 장구를 장례 박물관에 모셔 관람토록 했느냐면 옛날 전통 장의식의 장구들, 장례 용품들을 들 거예요. 를 이곳에 모셨어요. 모든 용품이에요. 이곳에 보면 요거 계시죠? 여기도 계시죠? 이렇게 수술이 어느 정도 푸짐하게 달렸죠? 여기 보면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네. 이렇게 3위로 만들기도 하고 종이로 만들기도 해요.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사진은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걸로 보아요. 살펴보고 오해 잘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왔어요. 이 기준이 장례 지도사가 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진행한다면 그 사람의 기준은 장례 지도사의 손에 달렸어요. 그 사람은 고인이죠. 그 고인은 시체실에서 왕따 상태에 있는 거죠. 본래는 그 고인 기준으로 장례가 진행되어야지 되는데 그 고인은 격리시킨 상태에서 상주들만 편안한 2층서부터 10층까지의 어느 공간에서 음식 나누면서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쏘면서 이렇게 장례하고 있죠. 일단 기준 볼게요. 기준은 몸체가 근본이고 기준이에요. 몸체를 아웃시킨 다음에 몸체를 격리시킨 다음에 상주들만 하는 것은 장례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2억 아니라 1억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써도 이 장례는 완전히 엉터리 장례예요. 의식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삼배죠. 예. 삼배입니다. 삼배로 그럼 우리나라만 삼배한 거 분명히 아니었었죠. 일본이나 중국 분명히 삼배로 했다고요. 삼배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지예요. 그 다음에 소창이에요. 그렇지만 한지와 삼배를 적절하게 같은 장부에다가 같이 교합해서 같이 섞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기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모두가 장례 지도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고인이 시체실에 갇혔다고요. 우리가 상주가 볼 수 있는 건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3일장 장지까지 가는 것을 포함할 때 그 갇혀있는 장례가 우리 장례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연결해 줄 겁니까? 연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연결 안 하면 장례가 일단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설이 규격되었어요. 어떻게? 고인은 시체실에 가두도록 별실 구조로 규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안 되죠. 시설만 보면 안 됩니다. 비용도 규격되었어요. 어떻게? 시설 임대료 내지 밥값 말고 장례식장에 상주를 위한 비용 말고 고인을 위한 비용으로 장례 비용을 쓰여질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고인한테 불리하죠. 장례가 성립되기에 불리하죠. 그럼 사람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규격되었어요. 사람은 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장례 지도사는. 상주한테 잘하면 수금 잘 되니까 상주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대한민국 장구, 여기서 장구는 장례용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용품들은 하나 둘 만나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상여라는 거예요. 이 상여는 체계를 갖추었다. 어떤 체계? 일본 체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식의 체계를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는 기준되고 표준되어서 염습도 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고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체계가 소멸되죠. 이 체계마저. 그러면 오늘 어떤 장례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장례가 되겠죠. 그러면 장례 지도사가 이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하실에 있고 상주는 9층에 있더라도 그 연결하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교 장례 들먹거리면서 충문을 읽어야 된다. 사실 시체실에 고인이 묶여서 갇혀 있는데 충문 읽으면 그거 장례 개판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충문 자체가 조선시대 같으면 충문 읽어서 장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맞을 수도 있고 더 넓게 해석해서 자책장 같은 경우까지도 충문 읽으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아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충문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장례가 엉터리 사람을 길들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만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기준만 말씀드려요. 이게 기준이 1번서부터 4번까지가 기준이니까 이 기준은 근본이고 표준이니까 이 기준을 계속
장례 지도자가 소임을 다할 때까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의식은 오로지 상주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는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상여체계라는 이런 중요한 장례 문화의 장구를 빗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았어요.